자, 이렇게 핀 배열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솔더링을 하셔야 돼요. 납땜. 한국말로는 납땜. 될 수 있으면 이제 납은 좀 무연납을 좀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해요. 무연납. 인체에도 그래도 조금 덜 해로우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환기를 좀 시키시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사용을 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꼭 이렇게 목장갑이라도 꼭 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납땜에 꼭 필요한 거는 인두기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인두기는 좀 좋은 거 쓰세요.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두기를 좀 쓰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쓰시는 그 철수샘이 있어요. 철수샘이 은색으로 된 거. 그거를 이렇게 케이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놓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두기 요 부분이 이게 많이 이제 지저분해져요. 하다 보면. 그럼 그때마다 세척을 해야 되는데 철수세미에다가 이렇게 팍팍팍팍 몇 번 이렇게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휴지 있죠? 화장실 가셔가지고 휴지 두툼하게 이렇게 말아요. 그래서 물에다 한번 적시세요. 그 다음에 꾹 짜서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옆에다 작업 테이블 옆에다 놓고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납땜하는 쪽에 좀 덜 오염이 되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또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페이스트를 좀 사용을 하세요. 이건 제가 이제 덜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좀 지저분한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근데 페이스트도 굉장히 저렴해요. 환기 좀 시켜주시고요. 총 몇 군데에 변속기에는 납땜을 할 것이냐 보면은 메인 전원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바뀌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예, 망가져요. 전원 넣는 순간 바바박 하면서 이제 불 나면서 타서 이제 망가져요. 그리고 모터선 4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1번 모터예요. 이렇게 되는데 모터선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12개. 이렇게 해서 먼저 납을 좀 입혀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페이스트를 한번 이렇게 연기가 나죠. 그리고 메인 전원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납땜을 하는데 납땜을 하면서도 변속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지 않은 납이 잘 안 녹는 인두기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지지고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되게 세심한 전자 시스템이 여기 다 이제 칩들이 아주 좋은 것들인데 이게 인두기의 열로 인해서 이게 다 달궈지면서 이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변속기가 사용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인두기는 조금 고열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한 최소 한 390도에서 한 400도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걸 막 철물점이나 다이소에서 쓰시는 거 쓰시면은 비추예요, 비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동판에다가 납을 먹히는데 그냥 먼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는 잘 하실 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페이스트 묻혔죠. 이 상태에서 납땜을 하실 부분에다가 이렇게 달궈주세요.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정도 달궈주시고 그 다음에 납을 이렇게 입히면 잘 먹어요. 납이. 자, 짠, 끝났어요. 자, 그리고 습관처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닦아준다. 그래야지 예쁘게 납땜도 잘 됩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이제 그라운드에다가 싹 열을 좀 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납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한번 비벼줍니다. 자, 잘 먹었어요. 또 메인 전원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동판을 다 쓰셔야 돼요. 조금만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좀 동판에다가는 좀 풍족하게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렇게 돌리셔서 모터선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숙달이 됐기 때문에 달구지 않고 바로바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게 납땜을 할 때 페이스트를 안 쓰면 찍찍 늘어나요. 따라와요, 납이. 그러면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자, 다음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납을 먹였을 때 이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돼야지 만족도도 높고 이뻐요. 자, 이제 메인 전원선을 이제 납땜을 할 건데,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막 꼬아야 되고 막 프로펠러에 얘가 닿아서 막 찢어지고 그러다 보면 2차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손가락에 한 마디 반 정도, 조금 더 어렵겠다. 그러면 한 두 마디 정도, 이 정도 해서 커팅을 해줍니다. 안 쓰는 부분이에요.
그냥 대충 일반으로 했을 때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 봐주시고 붙이고. 그리고 요 선도 이렇게 보시면 좀 일정하게 좀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닛볼을 살짝 뒤집으세요. 이렇게 해서 까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딱 커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커팅된 쪽으로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가. 자, 이렇게 정확하게 놓고 요만큼만 피복을 실리콘 피복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 한번 슬쩍 무는 거예요. 겉에 피복만 손상을 주는 거예요.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요. 너무 세게 하면 안에 있는 이 메인 전원까지 커팅이 되면서 안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너무 막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꾹 한번 눌러주시고 반대로 돌아서 꾹 한번 눌러주시고 그 느낌이 툭 와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얘를 이렇게 돌려볼 한번 이렇게 꽈주세요.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실오라기 같은 이 와이어가 튀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납을 좀 먹일 거예요. 먹이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페이스트에다가 얘를 살짝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페이스트 작업을 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선이 좀 메인 선은 굵다 보니까 납이 안에까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땜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좀 빨리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납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납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열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타고 와요. 그래서 얘 커넥터 이름이 XT60이라는 커넥터예요. 또 XT30도 있고 XT90도 있어요. 그 숫자는 뭐냐면 암페아를 말합니다. 얘가 버텨줄 수 있는 암페아. XT60이면 60암페아 정도 거기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을 된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납땜을 오랜 시간 지지고 막 잘 안 되네 막 이러다 보면 이 열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일로 와요. 그래서 XT60에 이 단자에 다 모여요. 그러면서 XT60을 감싸고 있는 이 플라스틱 소재 여기 부분 고정하는 부분이 녹아요. 녹으면서 얘가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막 옆으로 틀어지고 위로 틀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 하고 나서 꽂으려고 그러니까 구멍이 안 맞아. 안 맞아서 막 헤매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러냐 이게 불량이 아닙니다. 납땜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XT60 작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요 암놈 요 부분이 따로 탈기는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또 배터리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손상된 배터리가 있잖아요. 버리는 배터리. 그런 거 이제 폐기하실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해 놓으세요. 커팅을 해 놓고 커팅된 배터리에 연결되지 않은 요 암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꽂아 주세요.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납땜을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실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팁. 자, 이렇게 납땜을 하려면 이제 저는 후딱후딱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페이스트는 먹여놨고요. 최대한 단시간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자, 인정사정 없이 쭉 밀어내요. 하나 둘 셋 끝. 자, 됐어요. 이걸로 이 그라운드 선이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뒤집어요. 그리고 다시 거치합니다. 자, 다시 이제 전원선 넣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가로로 묶게요. 이쪽에서 한 번 들어갔었고 납이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 아래쪽이 납이 안 먹었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갔으면은 이 아래쪽이 또 납이 안 먹었을 확률이 있어요. 겉에만 감싸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한 번 더 안쪽에서 이렇게 녹여줘요. 둘, 셋, 끝났어요. 또 이렇게 했으면 이쪽에서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끝났어요. 자, 페이스트를 먹여놓으니까 찍찍 늘어나질 않아요. 깔끔하게 동그랗게 딱 됐죠. 이렇게 됐고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가야 돼요. 얘를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붙였다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메인 전원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선 먼저 확인을 하고 마이너스 먼저 할게요. 일자로 보듯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최대한 일자로 수평을 좀 맞춰서 자, 고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좀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자 보세요. 자 들어가요. 자 꾹 눌렀어. 아직 녹지 않았어요. 둘, 셋, 지지직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와이어가 눌리는 소리가 나요. 그때 오른손만 드세요. 왼손은 그대로 고정.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플러스 쪽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자 여기서는 좀 과감해야 돼요. 자 하나 지지직 예 지지직 자 하나 둘 셋 예, 됐어요. 접합이 됐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조금이라도 저항을 조금 낮추려면 조금 더 저는 납을 여기 위에다가 살짝 더 덮어요. 이렇게 한두 번씩 하나 둘 셋 이렇게 덮으면 동그랗게 다 입혀져요. 그러면 이게 다 전부 다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두 번째 후작업 하다가 너무 오래 눌러가지고 얘가 다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컨덴서가 이제 여기 딸려 들어옵니다. ESC를 구입을 하시면 이런 컨덴서가 꼭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새로 들어온 저희 이제 중학생짜리 선수 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선수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감독님 컨덴서를 꼭 달아야 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아주면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너 근데 컨덴서를 왜 다는지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컨덴서를 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여기에 이제 딱 맞출 수 있게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가공을 좀 했어요. 컨덴서를 다는 이유는 그 학생 애들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영상 송신기가 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컨덴서를 달아주면 여기에 배터리의 공급을 받아서 여기다 머금고 있다가 무언가 여기를 통해서 FC를 통해서 영상 송신기 VTX에다가 전원을 더 넣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이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스로틀을 갖다 올렸다 내렸다 펌핑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전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기서 소모되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는 이제 길이니까 전류가 다니는 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 애들한테. 들어간 게 에너지가 어디서 소비가 안 되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 전파적인 게 아니라 전자적인 노이즈를 좀 만들거든요. 변속기에서 우르륵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때 그거를 담아두는 게 컨덴서의 역할인 거예요. 남은 전원을 어디로 빼지 못했던 거를 여기다 일시적으로 담아뒀다가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컨덴서도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빨간색이 그라운드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없는 쪽이 라인이 플러스가 맞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또 이제 거의 줄이 이렇게 쳐서 플러스 쪽에 줄이 쳐 있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쪽에 줄이 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다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반대로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 전원 딱 넣으면 딱 1초 뒤에 여기에서 제 머리통만한 팝콘이 터지듯이 이게 터져요. 퍽. 그리고 기분 나쁜 액체가 이렇게 나와요. 배터리가 터진 거예요. 작은 배터리가 터진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 하시고, 자 납땜하기 전에 컨덴서 이쪽 라인에도 한번 납을 살짝만 입혀볼게요. 잘 먹으라고. 자 그대로 누릅니다. 자 납땜 됐어요. 다시 그대로 또 여기도 누릅니다. 자 됐어요. 탄탄하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방울씩만 더 이렇게 먹고 끝. 이렇게 되면 메인 전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잘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프레임에 쇼트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손상이 돼서 사용을 잘 못할 수 있다. 자 얘를 그대로 뺍니다. 빼서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 보면
여기 아래쪽도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원래는 저는 요 아래쪽까지 납을 이렇게 이어서 메인 전원선이 여기서 막 끊어지면서 동판을 뜯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먹히거든요. 거기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두껍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얇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자, 여기는 벌써 이미 흘러내려왔어. 이미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좀 펴줄게요. 이렇게 펴주면 펴져요. 이렇게 펴주고, 자, 여기 연결만 되도록, 위에랑 연결만 되도록 이렇게 펴줍니다. 그리고 살짝 빼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밑부분도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이 됐죠. 자, 요 부분이 잘못하면 요런 부분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셔라. 그리고 여기 이제 덮기 전에 이제 여기다 이제 고정을 할 거거든요. 덮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또 모르잖아요. 우리가 1차, 2차 계속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저런 테이프를 크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 크게 자를 필요 없고요. 요 정도 잘라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요. 무슨 사이즈만하게? 프레스 너트 사이즈만하게 요만큼만 해서 다시 여기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는 여기다 붙여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꼭꼭 눌러주세요. 자, 한 겹 더 할게요. 한 겹 더. 이렇게 미리 방지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덜 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씩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 뒤쪽에서는 내가 방심을 하더라도 쇼트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인 전원선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변속기는 끝났어요. 자, 다음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얘를 작업을 할 건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얘네 회사께 아랫면을 보셔야 돼요. 아랫면을 보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은 5V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3.3V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수신기를 3.3V로 운영이 되는 수신기를 쓸 것이냐 아니면 5V로 운영이 되는 수신기를 쓸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쇼트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영상이 안 보이는데 3개의 동판이 있어요. 하나, 둘, 3개. 이쪽 게 5V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중심이야. 그냥 얘는 중립을 지키는 애고 밑에는 3.3V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5V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5V와 가운데 얘를 납땜으로 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5V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그냥 5V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합선을 시키는 합선. 자, 가운데랑 5V에 납은 먹었고요. 이제 얘네 두 개를 좀 이어 줄게요. 됐어요. 자, 확인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여기에 포트 두 개가 같이 이제 납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 하나는 3.3V는 혼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장착을 하는데 FC에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이쪽이 앞인지 이쪽이 앞인지 막 모르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화살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앞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또 뭐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쪽이 앞쪽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얘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앞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쪽이 드론을 뒤쪽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놨어. 근데 얘를 180도 이렇게 돌려놔도 프로그램에서 다 세팅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놔도 프로그램에서 다 세팅이 돼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하드웨어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얘를 돌리거나 그러진 마세요.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 화살표대로 정방향으로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넣어볼게요. 공간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무언가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젠 뭘 하면 된다? 커넥터를 꽂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눈으로 보시고 핀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 이 구멍도 보면 여기가 위쪽이죠.
위쪽에 배열된 대로 그대로 잡아서 어떻게 그대로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섬세하게 이렇게 딱 걸쳤어. 그 다음에 한 번에 꾹 넣는 게 아니라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살살 천천히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자 선이 이렇게 삐죽 이렇게 나왔죠. 보기 별로 안 좋아요. 자 얘를 어떻게 무언가에 자꾸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접어서 좀 예쁘게 정리정돈을 좀 할게요. 이쪽에 좀 이따 카메라가 들어오거든요. 카메라 뒷부분이 여기에 닿을 것 같으니까 얘를 미리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FC랑 변속기랑 이제 연결이 한 몸이 다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더블 체크할게. 핀맵이 맞는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가 그라운드 플러스 1, 2, 3, 4 신호선 텔레메트리. 예 맞아요. 이렇게 됐으면 딱 됐고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꽂아볼게요. FC에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들어왔어요 지금. 그죠? 정상적으로 자이로가 활성화가 되고 단지 시스템이 된다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전화 꼽는 중에 여기서 이제 픽 하고 연기가 나요. 그러면서 FC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